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한국전력이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이 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배경에는 바로 한국전력, 여기에 원전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진짜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에 정말 큰 칼바람이 불 거고,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사실 올라가고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까지도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당선이 되더니 벌써부터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해요.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사퇴한 그 울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일 날 이틀 전이죠. 자회사 4곳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이 혹시나 여기서 큰 좀 우려가 좀 혹시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실적이 안 나오고 연료비 연동제로 뭐 전기료를 인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익적인 측면이라서 주가가 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타격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3월달 최소 100%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앞서 제가 드렸던 추천주는 바로 오토엔,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도 매수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2월에 바로 일동제약,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다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3월에는 오토엔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3월달에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1번이라고 지금 보내주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7752-4774로 숫자 1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요런 종목들 세력 매집주 바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런 종목 바로 이제 궁금하시죠?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메이저 세력이 바로 최근에 매집을 끝마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3월달 최소 1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월에 오토엔,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놓치신 분들 3월달 마지막 추천주 4월달에 급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오늘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호재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5차 협상에서 바로 공통된 이해에 도달했다, 요런 소식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도 중요하지만 바로 종목 위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위에 시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작은 부분이 종목이에요.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종목, 이건 확률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좋다라면 업종들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그 중에도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항상 시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변화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깨알같이 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제 4월은 과대 낙폭 성장주를 줍줍할 기회다 라는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2차전지 반도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주죠. 그 중에서도 이익을 잘 내는 종목들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한 부분, 바로 우크라 전쟁이 최대 변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좋은, 여러분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위험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말 과감하게 한 번쯤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이 끝마쳤다는 요런 소식들. 자, 그런데 과거와 뭐가 다르냐, 요 부분만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예전 같았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하고도 자, 이게 협상인가? 아니면 그냥 미팅인가라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만 좀 냈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제시가 됐어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15년간 조금 이제 의미 있게 좀 토의를 하자. 니들이 원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듣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총알은 일단 러시아한테로 좀 돌아갔어요.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전쟁 상황을 보시면 러시아가 지금 패전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생화학 무기 혹은 핵무기예요. 요렇게까지 가느냐 아니면 협상을 끝마치느냐 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푸틴이 강한 카드를 언급하는 요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요 정도 패전 소식이 나왔는데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은 기사에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쓰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러시아 푸틴 지금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장기 집권 포석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러시아를 무너뜨린다. 자, 요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북한의 김정은이랑 뭐가 다를까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를 쥐기 위해서 강한 얘기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 부분을 하루 이틀 내에 조금 강한 어떤 좋은 신호가 나오면 이것은 거의 뭐 이제 휴전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시에서는 아주 훈풍이 직접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주가들이 할인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을 하다가 전쟁으로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거의 만들었는데 요런 부분이 여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한다면 지금 정도가 되니까 기업들이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더라.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악재만 해결이 되면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털에 기반한 진짜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보도를 내고 있는데 가장 그동안의 협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면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을 때 주식시장 한 번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쯤 배팅이 확실한 종목들 삼성전자 뭐 이런 기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적인 성장주 한 번쯤 크게 좀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래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업종이고요. 업종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자, 이 시장이 지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전력 종목으로 돌아와서요. 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고 차트까지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런 좀 소식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자회사 4곳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게 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 남동발전 그리고 남부발전 그리고 서부발전, 중부발전 요 4곳에다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사실은 이제 한국당에서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의혹을 좀 제기했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부 국장이 여기 4곳 사장한테 전부 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런 쪽에 이제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이런 사실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일괄적으로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떠나보낸 거예요. 죽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임기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여기 있는 사장들을 다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좀 팔려고 했던 전 검찰총장을 했던 그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도 막 그냥 사표를 내고 아니면 막 그냥 직원들이 막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파보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완전히 이걸 막아 묵살해버렸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찰총장 사퇴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늘 생각은 했어요. 분명히 당선이 되면 여기에 칼바람이 분명히 불 것이다. 괜히 원전 외치는 게 아니거든요. 원전 강국을 만들자고 해서 이게 이분이 원전에 대해서 대체 뭘 얼마나 이 기술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물론 들은 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자기가 들은 바와 어떤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던 그런 방향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식 이런 걸 떠나서 사실 한국전력이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은 뭐 이렇지만 결국은 분명히 윤석열이 한 번은 크게 칼을 대고 넘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볼 때 이런 소식이 한국전력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까라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사퇴를 다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걸 제대로 본격 수사한다면 결국은 한국전력이 어떤 물갈이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물갈이가 되는 부분이지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연료비 연동제로 이익을 얼만큼 또 창출해내느냐 이 지금 유가라든 게 얼마나 안정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 그 어디 윗선까지 타고 올라갈지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좀 통합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자, 결국은 정확한 거는 결국 주가가 말해줍니다. 결국 이 한국전력도 지금 연료비 연동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전기료 인상과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전력 주가는 좀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료 인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상 백지화 공약이 결국은 조금 좀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텐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